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성현이라고 하고요. 이제 베슬 AI에서 ML 리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회사에 들어온 지 17일째예요. 17일째인데 리드라는 중요한 역할을 던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 딱 들어오고 나서 이것저것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느라 조금 잠을 첫날 안 잤는데, 이제 저희 바로 직전에 발표하신 제이께서 이제 온라인이시더라고요. 혼자 슬랙에서 온라인이셨어요. 그래서 왜 지금 깨어 계세요라고 했더니 답변이 저는 24시간 동안 슬랙을 켜둬요라고 답변이 와가지고 켜져 있는 건 맞는데 뭐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되다가 갑자기 저한테 부탁할 게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탁이냐고 여쭤봤더니 저희 2주 후에 발표를 하나 저희가 세미나를 열 건데 발표를 해달라고 새벽 6시 반에 저 약간 비몽사몽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아, 네, 그러면 뭘 해야 되지? 제가 지금 온보딩도 사실 지금 못 끝냈거든요. 제가 뭐 발표 준비랑 막 갑자기 막 미팅하고 하느라 지금 2주차 온보딩도 다 못 끝냈는데 발표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뭘 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발표 세션을 대충 생각을 하니까 이제 쿠스 저희 CEO께서는 머신러닝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CTO께서는 머신러닝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뭘 여기서 얹을 수 있을까? 저는 뭐 머신러닝스러운 거라든지 뭐 모델러라든지 혹은 모델링이라든지 최적화 이런 걸 다 했지만 뭐 MLOps 아직 모르는데 사실 MLOps 저 좋을 것 같아서 오긴 했는데 MLOps에 대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은근히 좀 경험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뭔가의 부재를 느꼈고 그게 다 MLOps로 연결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제 발표의 약간 공식적인 제목은 대규모 프로덕션 머신러닝 프로젝트로 살펴보는 실전 MLOps라고 이제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이거 누가 지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누가 지어주셨고요. 제 발표의 실제 내용은 뭐냐면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MLOps의 수렁에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델링만 하고 혹은 최적화만 하고 이런 것만 하다가 이제 이걸 실제로 프로덕트에 만드는 회사에 가니까 뭐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회사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고 저 회사에서도 저런 게 필요하고 막 뭐가 많은데 이게 결국에 이런 걸 MLOps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MLOps라는 게 필요하는구나.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건 예를 들어서 레거시 비즈니스건 혹은 사스 형태 비즈니스건 이런 게 뭔가 진행됨에 있어서 필요하겠구나를 느꼈고 그때 이제 쿠스가 성현님이 조금 만족하실 만한 거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해가지고 제가 오게 됐어요. 오게 돼서 이제 네, 본격적으로 사설이 길었는데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네, 이야기 드렸듯이 문성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학석박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나사 에임즈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실리콘밸리인데 구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IRG 그룹, 인텔리전스 로보틱스 그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인턴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인턴은 여기 이 마크는 뭐냐면은 아마 생소하실 텐데 비게러지라고 하는 드론 스타트업이에요. 드론 물류 스타트업이고 물 창고 안에서 드론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최적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 손이 가는 걸 최대한 사람에 들어가는 일감을 없애고 그걸 약간 드론으로 대체를 해서 코스트를 낮추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하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졸업을 했고 처음에는 삼성전자를 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원래 제가 하고 있었던 컴퓨터 비전을 하다가 컴퓨터 비전을 하고 보다 보니까 컴퓨터 비전 좀 뭔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걸 해가지고 제가 50살, 60살까지 제가 최고 수준을 좀 유지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좀 광고 혹은 사스 혹은 B2B 사스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한테 사실 이 회사에 좀 얽힌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 회사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 힘든 친구의 중학교 때부터의 친구가 여기에 엔젤 투자자로 참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친구 이름은 카이스트 AI 대학원의 서민중 교수님이시고요.
추천으로 여기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처음 이제 겪는 작은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즐겁게 하다가 그런데 어느 순간 조금 뭔가 저랑 다르다라는 걸 느꼈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스트라디비전이라는 회사로 갑니다. 스트라디비전은 자율주행을 추구하는 회사예요. 사실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저희가 굉장히 브레이크다운을 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만 해도 사실 2시간 정도 될 것 같아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고 뭐 여기 구석에 이것들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저한테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구적인 어려움, 성능이 더 나와야 되는데 뭐 성능을 좀 더 개선시키고 싶은데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 거리가 있는데 그거에 맞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설계를 하고 최적화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성능을 사용자들한테 컨베이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일 수 있는지 이런 약간 저한테 의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박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트라이큐빅스라고 하는 데는 이제 무인화, 예를 들어서 아마존 고 같은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QA라고 하는 데는 3차원 음향입니다. 특히 3차원 음향을 어디서 하냐면은 차에서 예를 들어서 차를 4명이 앉아가지고 가는데 운전자가 듣고 싶은 음악이 있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듣고 싶은 음악이 있고 뒷좌석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런 거죠. 어, 뭐라 해야 되죠? 이게 와가지고 귀를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첩과 상세 간섭에 의해서 우리가 소리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포뮬레이션을 하고 그거를 잘 풀어내면은 공간 음향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있었고요. 모라이라고 하는 회사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모라이라고 하는 회사는 약간 지금은 디지털 트윈으로 조금 시뮬레이션 회사로 바꿨지만 맨 처음 초기에 저한테 이제 좀 연구 어떤 방향으로 하면 될까 이런 걸 의뢰를 했을 때는 실제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자율주행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일상 그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냥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테슬라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테슬라는 실차가 다 주행을 하면서 뭔가 다 뽑아와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뽑아올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가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데 거기 위에 데스크가 있다든지 그건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굳이 상상을 할 수는 없지만 진짜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막 뭐가 왔어요. 근데 걔가 데스크인 거 모르면 그냥 갔다가 박을 거잖아요. 그런 거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상황까지 사실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건 저는 좀 믿지 않는데요. 이것도 한 2시간 걸릴 거기 때문에 뭐 언급 더 안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항우연에서 이제 드론을 가지고 뭔가 항우연 비즈니스는 아니죠. 항우연은 뭔가 연구거리가 있었는데 그 연구를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까 저랑 이제 논의를 해서 ICCV 아마 컴퓨터 비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ICCV 드론 데이터셋 챌린지가 있었는데 거기 같이 나가서 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10군데를 이렇게 저렇게 다녀다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모델 식을 세우고 식을 풀고 최적화하고 성능을 올리는 건 되는데 그게 돈을 벌어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비즈니스라는 거는 그걸 이용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혹은 사용을 하는 회사가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확장성이 있어야 되고 장래성이 보여야 이제 뭐 투자를 더 받거나 매출이 일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뭔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내가 모델러 혹은 리서처로서 뭔가 활동을 했는데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 조직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소프트 조직이 없는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아름아름 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삼성은 10만 명이 넘는데 그거를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찾다 보니까 막 하여튼 많은 고생이 있었는데 하나하나가 사실 한 2시간 정도씩의 이야기라 오늘의 약간 포커스는 제가 이거를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약간 코어한 것들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맨 처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MLOps의 문제로 귀결이 됐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느끼고 이제 베슬 AI에 합류를 했고요. 그래서 베슬 AI가 저희 솔루션을 더 강화를 해서 분명히 제가 이제 경험이 한 10개가 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좀 짐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역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베슬 AI가 제 생각엔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17일자지만 약간 상상 회로를 품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리서처가 실제 세상이 딱 떨어지면은 이런 걸 겪어요. 아, 난 이제 여기 회사에 왔고 나 여기서 뭐 연구를 열심히 하면 돼. 막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희망이 희망스럽게 안 가고 그러니까 신경 쓸 게 되게 많다는 거죠. 이럭저럭 거를 되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그걸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되게 잃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거의 모든 곳에서 다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본격적인 서버를 한 건 아니고, 뭐 서버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맨 처음에, 제가 맨 처음 컴퓨터 코딩을 자바로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는 자바가 그때 제가 들었던 클래스에서 막 HTML 읽고 막 해가지고 옛날에 베이직을 했었는데, 너무 이상하게 생겨서 저는 저런 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카이스트에서 1학년 때 맨 처음으로 주는 그 CS101 클래스가 있는데, 그거 그냥 드랍을 했어요. 처음 가보고 자바 내가 공부했던 거가 그걸 가지고 한다고 나 이거 못 듣겠다 해가지고 드랍 해가지고 저는 회로나 뭐 반도체나 이런 걸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존경하고 항상 따르는 되게 멘토로 생각을 하고 있는 저희 동아리에 있는 지금은 삼성 아메리카 디자인 센터의 센터장이자 조지아텍 산디과 교수로 있는 이상원 교수님께서 나는 컴퓨터 비전을 하러 간다. 전작가로 갔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그냥 뭐 그럼 전작가에 일단 가면은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따라갔는데 이제 회로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형이 영상 처리로 간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따라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영상 처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모르잖아요. 저는 그때까지 CS101도 안 들었는데 그제서야 파이썬을 처음 들었어요. 파이썬을 처음 듣고 근데 파이썬은 되게 몽글몽글하고 예를 들어서 자바에 비해서는 되게 좋은 느낌이어가지고 잘 했었고 재미가 생겨서 이쪽을 조금 더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버라는 걸 이제 수업을 듣다가 처음 겪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어찌어찌 저찌저찌 하다가 이것도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나사에 가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했던 연구는 이제 대규모 그러니까 달이나 화성 지도를 3D로 만드는 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다 덮으려면은 엄청난 많은 코스트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들이 되게 좋은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는데 그거를 CPU로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에는 실제 슈퍼컴퓨팅 센터가 되게 많거든요. 나사에는 되게 많은데 그거 안 돌리고 CPU만 이용해서 돌리는 걸 보고 이건 뭔가 이상한데. 제가 그때 이제 했어야 되는 과제가 달 이제 전체 지도를 덮어야 되는 그런 걸 했는데 못하겠다. 나 이거 다 하려면은 이게 연산을 돌는 데만 한 2년 걸리겠네. 나는 졸업 못하겠다 해가지고 저는 조금만 해가지고 한 1km 바이 1km만 리컨을 하고 그걸로 졸업을 했습니다. 첫 번 결과적으로 졸업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드론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요. 이제 드론 스타트업을 나사를 인턴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을 소개받아가지고 드론 스타트업을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인턴을 오고 싶으면 와라 해가지고 인턴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실리콘밸리에서 진짜 인턴 생활이 시작되는구나. 나사는 사실 돈을 안 줬거든요. 그래서 돈 받고 일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찾아보고 막 엄청 열심히 해갖고 심지어는 미드 실리콘밸리 아시나요? 실리콘밸리도 열심히 봤어요. 정주행을 다해서 저기 가면 이런 스트러글을 겪을 수 있어. 코드 리뷰를 하면서 막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어. 이거 엄청 했어요. 딱 그 스케치가 여기까지고 근데 딱 갔는데 사람들 눈빛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를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가서 근데 저를 큰 나무 밑으로 불러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면서 이제 갔는데 여기 왜 왔냐요? 인턴하러 왔다고. 근데 여기 지금 런웨이가 지나서 돈이 다 떨어졌다고 다른 인턴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사기를 당한 거죠. 취업 사기를 당한 건데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다 바로 짐 싸가지고 돌아갈 수는 있었지만 원래 계약된 액수가 꽤 커가지고 이거 난 안 되겠다. 난 버텨서 무조건 받고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받고 간다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제가 저널 2편을 쓰면서 디펜스 준비를 하면서 드론 스타트업을 하러 왔는데 스타트업에서 돈이 안 나오니까 생활비가 없고 그래서 한국에서 외주를 2개 구해서 6개를 하면서 뭐 이런 이상한 정말 빡센 생활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멀티태스킹을 저를 원래 되게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 사실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저희는 아무것도 없었고 서버 한 대만 딸랑 있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서버 한 대 가지고 그냥 POC 하나 돌린 거 가지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 꿈은 드론 스타트업의 그 스타트업의 꿈은 드론을 막 물류창고에 수백 대를 날려가지고 사람 대신에 수백 명인 사람들이 막 바코드 찍고 이거 하는 거 대신 날려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스케일업이 전혀 될 수가 없죠. 서버도 한 대였는데. 그래가지고 2달 반 동안 저희는 매일 약간 그 지금은 좀 투자를 받으셨어요. 비게이러지가. 근데 약간 대표님 뭐 좋으신 분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돈을 안 주면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매일 대표님 욕을 하다가 뭐 근데 돌아가기 2주 전에 갑자기 돈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2주 전에 뭔가를 해가지고 전달을 하고 도망치듯 와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생각이 나는 절대 작은 스타트업에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에 가게 됩니다. 삼성이라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넓잖아요. 삼성이 커버리지 하고 있는 게 진짜 많고 뭐 반도체에서부터 핸드폰 그다음에 뭐 삼성 애드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을 곳이라고 생각이 됐고 거기 가면은 뭐 저는 그동안에 썼던 거는 파이썬과 뭐 텐서플로우 정도 주피터 노트북 정도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많은 걸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 들었듯이 컴퓨터 비전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뭔가 파이프라인을 꽂아야겠다 거기에 제 빨대를 꽂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생각을 했을 때 제 생각은 광고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컴퓨터 비전 부서에 들어갔는데 저는 광고가 하고 싶습니다 엄청 우겨가지고 상무님 전무님 싸우고 저쪽 상무님 저쪽 전무님과 편먹어가지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일어난 일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걸 다 즐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제가 간과했던 게 있어요. 삼성은 대기업입니다. 엄청나게 센 방화벽이 있어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 위에 이게 있고 밖으로 소통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NDA이고 저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냥 뭔가를 하기가 힘들어요. 매일 데일리로 트레이닝을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그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들을 그러니까 뭔가 회피하고 하는 방법을 터득 한 번 듣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어요. 일주일 걸렸는데 머릿속에 안 남고 다음 주에 또 들었는데 머릿속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이걸 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그 서민준 교수님께서 이제 저한테 한 회사를 소개시켜 줍니다. 12랩스라는 회사예요. 12랩스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었고 굉장히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가게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 갔을 때는 AWS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AWS 위에 뭔가 서버 세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한 명이 서버 한 대씩을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애저로 바꾸게 돼요. 저희가 프로모션 플랜을 좋게 받아주고 테스트로 그래가지고 애저를 또 세팅을 다시 다 하고 뭔가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애저에서 또 갑자기 OCI로 저희가 LLM으로 진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OCI로 또 바꾸게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트랜지션이 빨리 일어났는데 저는 지금은 좀 빨리 움직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옛날에는 굉장히 느렸거든요. 하나에 딱 꽂히면은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거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파는 약간 사람인데 저한테 그럴 시간이 좀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굉장히 많은 고민과 많은 그런 이야기 끝에 이곳을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 이제 어디를 갈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 트웰브랩스를 붙었을 때 스트라트 비전을 또 오퍼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오퍼를 받아서 거기를 가게 됩니다. 근데 스트라트 비전이 최근에 시리즈 C를 이제 1,000억이나 받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300명이 넘는 엄청난 거의 중견기업 사이즈의 회사인데 되게 이제 느낌은 이제 어땠냐면은 그러니까 전 작은 곳에 더 이상 있을 수는 없겠고 조금 중견 이상으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안락한 곳에 가서 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스트라디비전에서 맡았던 일은 어떤 거였냐면은 아까 또 제이께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옷
데이터 오토 라벨링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그거를 GPU 1000대 정도에서 한 200대 정도를 리소스를 가지고 제가 돌려야 되는 임무를 맡게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임무였는데 사실 이 슬라이드는 뭐냐면은 매트릭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매트릭스에서 이 장면이 뭐냐면은 네오가 키메이커를 찾아가서 시스템 관리자한테 접근을 할 수 있는 키를 찾아서 얻어서 뚫고 가서 막 싸우고 가다가 수많은 방들 중에서 하나의 방을 열고 들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러글링한 여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 제 여정도 그랬습니다. 제가 GPU 하나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가 잘 파이프라인이 안 돼 있었어요. 사실 구축이 안 돼 있었어요. MLOps가 아직 도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MLOps를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런 시스템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이제 제가 맡은 임무는 200대를 잘 운영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 접근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되겠다. 전 여기를 1년 후에 온갖 블레임을 받겠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이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었던 때 이제 저희 CEO인 쿠스가 저를 쿡쿡 찌르면서 여기 오면은 성현이 했던 이런 모든 고민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단초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또 했고, 그러니까 여기 사실 스트라드 비전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상태고 사람들이랑 정말 너무 친해졌고 저희 팀은 사실 괜찮았거든요. 그 리서치 팀 너무 좋고 너무 똑똑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되게 아쉬운 이별을 하고 이제 베슬 AI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어떻게 보면 두서없게 이야기를 드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굉장히 두서없게 이야기를 드린 걸 수 있는데 저의 이제 수용의 어떤 현상에 대한 수용의 과정이 굉장히 빨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쿠블러 로스 그리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굉장히 극단적인 뭔가 인풋을 받았을 때 어떤 시츄에이션을 겪었을 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처음엔 그걸 부정해요. 이게 나한테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야. 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나요. 왜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나야 되지? 화가 나다가 화가 근데 막 여러분들도 화가 나는 경험에 대해서 아마 경험을 해보셨으면 느끼실 텐데 화가 엄청나게 커지면은 그 나머지가 쑥 가라앉으면서 약간 공허함이 되게 와요. 그러면서 그게 우울로 이어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근데 우울한 상태가 계속되면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스스로한테 타협을 협상을 하기 시작해요. 스스로를 협상을 하기 시작하다가 그게 질질질질 끌려가면 수용돼서 딱 인정을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저도 MLOps 관점에서 봤을 때 저런 것들을 다 좀 비슷한 걸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 내가 이런 중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MLOps 시스템이 없지라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을 하게 됩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건 내가 이 회사의 시스템을 잘못 알고 있는 걸 거야. 이렇게 부정을 하고 화가 나요. 왜 아직 안 되는 거지? 화가 나고 그 다음에 파괴 본능이 일어납니다. 이 회사의 엔지니어들은 뭐 한 거지? 왜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지? 막 그래서 파괴를 하고 싶은 막 감정이 일어나다가 근데 제가 뭐 일개 개인인데 회사를 파괴하겠습니까? 파괴할 수가 없고요. 이제 협상을 하게 되죠. 저 자신과 이제 체념을 합니다. 그렇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겠네. 뭐 회사가 너무 작으면은 그런 거 할 수 있는 인력을 데려가지고 뭔가 하겠지만 그 체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보면 다 선택한 거는 이직이었습니다. 수용 과정이 이 직업 세계에서는 이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직을 그냥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델러 혹은 리서처한테 MLOps라는 거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이언맨에서 자비스가 이제 인공지능 비서면서 모든 걸 도맡아 해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언맨이 자기가 이 전장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뒷받침을 해주는 자비스 시스템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에러를 일으킨다거나 이상한 에러를 일으키면은 일단 비행 자체도 안 되겠죠. 비행 자체가 안 되고 그냥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는 끝이 납니다. 끝이 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버 포뮬러라는 애니메이션을 아는 분들은 아마 이거가 뭔지 아실 텐데
이제 카자미 하야토라고 하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레이싱을 하는데 그걸 서포트하는 그 OS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아스라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액션을 낼 때 얘가 이제 모든 차량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델러가 뭔가 액션을 할 때 그거에 필요한 모든 수반되는 거를 자동으로 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가지 관계가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비례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0개 정도의 뭔가 경험을 봤을 때 거의 저는 이런 식이 성립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리서처로서 이제 MLOps가 뭐지? MLOps라는 시장이 열리네 하면서 막 이제 찾아보게 됐어요. 뭘 알아야 되나? 내가 이거를 잘 돌려가지고 이 조직을 빠르게 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막 찾아보니까 키워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제가 다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하나 하는데도 한 달씩 걸린다 치면은 사실 제가 이걸 100개를 넣어놨거든요. 100개월이 걸리는 거죠. 100개월이면 한 9년이 걸린 거예요. 제가 혼자 마스터를 해가지고 하려면은 한 9년 정도가 걸리는 거고 여러분들의 아마 회사에서 이거를 그럼 엔지니어들을 고용해서 하면은 9year의 맨파워가 필요하게 될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올라온 데까지. 근데 그 생각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쿠버네티스랑 클라우드 연결하는 정도에만 해도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모델 모니터링 그다음에 리소스 모니터링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모델 서빙을 해야 되는 뭐 사스 플랫폼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뭐 모델 서빙에 관한 캐파시티 플래닝 그다음에 모델 서빙 오토 스케일링 뭐 밸런싱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이걸 ML 조직만 해도 엄청나게 크죠. 맨파워가 여기에만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것들을 좀 뭐 한 회사에서 다 겪은 건 아니지만 이 키워드들을 나름대로 선별을 했고 10개 회사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모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회사에 와보니까 약간 이거에 대한 답이 베스를 쓰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조금 해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이제 아까 그 쿠스께서 제이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사례도 있고 실제로 카이스트 AI 대학원에서는 저희 솔루션을 써가지고 원래 예를 들어서 한 GPU 600장 있는데 300명이서 600장을 한 사람당 두 개씩 두당 두 개씩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하다가 이게 스케줄러에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 솔루션을 도입을 했는데 굉장히 자주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용래님? 네. 제가 한 분을 불렀거든요. 이런 걸 확인하려고 사실 온갖 슬라이드에 이런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다 불렀는데 용래님만 오셨네요. 여튼 그래서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지금은 랭킹 생산성이 한 3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랭킹 한 5위에 올라 있고요. 이게 뭐 반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에서 요즘에 저한테 커넥션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정말 빨리 열리겠다. 특히 얼마 전에 이제 챗 GPT-4가 나오면서 제가 그때 이제 베스를 갈까 말까 고민을 하던 시기였는데 제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사이에 챗 GPT-4를 유료로 결제하고 그 정도 수수료 가금 조금 얹어가지고 비즈니스를 온갖 비즈니스가 다 나온 것 같아요. 무슨 챗봇, 자동 챗봇들, 그다음에 온갖 그냥 이야기 붙여가지고 그냥 스토리텔링을 사실은 챗 GPT를 쓰는데 우린 이걸 해결한다. 이건 묻어두고 이런 서비스들이 제가 대충 그때 계산을 해봤을 때 한 100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걸 보고 모델로서 내가 승부를 하면은 승산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모델들은 누가 더 꽃이 빨리 자라나 혹은 나무가 빨리 자라나 이거 잘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토양, 그러니까 이 토양을 MLOps를 저희가 어느 정도 차지를 하면은 괜찮겠구나. 비즈니스적으로 제가 비즈니스 방식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좀 해봤는데 굉장히 괜찮은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베슬에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모델러 그리고 그 회사가 특히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경쟁자보다 더 높여야 되는 그리고 그 문제 포뮬레이션 자체가 수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수식이
수식이 정리가 되면은 지금 세상에서는 무조건 딥러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최소한 데이터가 많으면 무조건 풀 수 있어요. 무조건 성능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많은 곳들에서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이 만약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제 생각에는 여기 오신 분들이 그냥 놀러 오시진 않았을 거고, 비슷한 거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오셨을 텐데 MLOps가 필요할 거라고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MLOps에 대한 상담을 저희한테 언제든 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톡을 굉장히 많이 앞으로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다음 행사 정보들을 이번에는 조금 공식 홈페이지에 조금 약간 늦게 올렸지만, 그런 시리즈가 기획이 될 때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세 개를 짬뽕해서 하는 걸 수도 있고, 혹은 뭐 되게 딥다이브한 토크 세션, 테크 세션 같은 걸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저희가 뭐 NDA가 안 걸려 있는 고객 정보, 오픈을 할 수 있는 고객 정보들을 모았을 때 어떠한 유지 케이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 아마 링크드인 홈페이지에 올릴 것 같고요. 이제 다음 달에 CVPR 2023이라는 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CVPR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비전에서 제일 큰 학회예요. 여기는 지금 억셉이 되는 논문 개수만 1년에, 그러니까 한 해 동안 3,000개 정도 됩니다. 요즘에 2,500개요. 정확하게 2,500개고 뉴립스가 3,00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작년에 2,600개였는데 올해 한 3,100개 정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번에 CVPR을 그래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 통할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실리콘밸리에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찌 하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 두 번이나 인턴을 가게 되면서 알게 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한테 그 막 그런 6가지 일을 막 제가 멀티 프로세싱을 막 하고 있는데, 밥 먹을 돈이 없다, 너 밥 먹을 돈이 없지 않냐, 불러가지고 밥 사주고, 이런 분들이 너무 고마운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착하게 살아서 그걸 얻었다는 건 아닌데, 그런 걸 레슨을 통해서 아, 내가 정말 착하게 살고 나도 언젠가 뭐 여유가 된다면은 다른 분들을 도와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스스로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여튼 실리콘밸리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조금은 쿠스가 저를 데려오면서 데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했거든요. 근데 진짜 가게 됐어요. 가게 돼서 저한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한 명, 두 명 기쁜 마음에 금요일 저녁에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입사 3일 차였는데, 갈 것 같다. 잘 지내시냐? 밥 한번 먹자. 혹은 커피 한번 먹자. 근데 연락을 한 명, 두 명 하다 보니까 약간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게 된대요. 제가 111명한테 연락을 하게 돼서 대충 회사를 묶어보니까 회사 개수가 한 5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이걸 회사 단위로 묶어야 되나? 클러스터링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그 순간 약간 계속 하던 게 모델링이라든지 ML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현실의 문제를 접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디바이드하고 뭐 컴pression을 하고 하니까 약속을 어떻게 하니까 30개, 25개 정도까지 줄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25개를 되게 압축적으로 만나보고, 그 회사들이 MLOps를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저희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한번 점검을 하고 오려고 합니다. 50개 회사가 어디인지 지금 뭐 당장 이야기 드린 거는 만나지 않았는데 만날 거다라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만나면은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간단한 일기 형식처럼 저희 회사 링크드인에 아마 올릴 것 같아요. 굉장히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50개 회사 하면은 거의 내노란 회사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될 텐데, 거기 MLOps 수준이 어떤지, 저희 거가 어떻게 파고들 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저희한테 되게 좋은 레슨이 될 것 같고, 여기 오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베슬의 프로덕트가 믿을만한 건가, 이렇게 세션을 가졌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알게 된 레슨에 대해서 한번 주저리 거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